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12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미국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3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요, FOMC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 의사록이죠. 정확하게 의사록. 그러니까 지난번 FOMC 회의에서 있었던 의사록의 내용을 좀 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단 5.2% 정도 증가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 6%였으니까요. 0.8% 정도 줄어든 거죠. 사실 어저께까지는 5%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또 오늘은 5.2% 정도 예상이 나오네요. 그래서 어쨌든 5에서 5.2% 정도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거는 결국 그 연준이 긴축을 약화시킬 거다. 결국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축이 약화되면은 금리 인상 안 한다는 얘기죠. 거의 안 한다는 얘기고, 결국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넷 옐런 그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 신용경색이 뭐 사례도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뭐 어느 것이 맞을지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 봐야겠죠.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이제 오늘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3월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4월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4월물은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유가의 상승이 반영될 거라는 거죠. 유가가 사실은 3월 달에는 64불에서 80불 사이로 오가면서 평단가가 70불 밑으로 70불 정도 전후에서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0불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10불 정도의 그 유가 상승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4월에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상당한 상승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런다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5.2를 찍고 만약에 5나 5.1을 찍고서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다시 6이나 7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 이 3월보다는 4월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요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시장에서는 어저께 5, 오늘은 5.2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5 초반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0.8%나 줄어들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죠.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오늘은 이 두 개지 지표 이슈가 오늘 시장을 이제 좌지우지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CPI나 FOMC 회의 의사록이나 사실은 5월의 어떤 뭐 금리 인상에는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다만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연준 의원들의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스닥은 좀 하락을 했어요.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 하락인데, 테슬라가 상승을 했는데도 6일 만에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좀 밀리는 뭐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오늘이 12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금요일날, 이제 우리나라는 월요일날 뭐 반영이 되겠네요.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닝 시즌이 돼서요. JP모건 체이스, 웨스파고, 시티그룹 같은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시작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실적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 이제 침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시점이 됐죠. 테크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침체 가능성을 대비해서 미리 해고를 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 상황이었고, 그게 지금 뭐 고용이라든가 채용 공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본다면, 은행주뿐만 아니라 테크주들의 실적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은 0.43%, 다우는 0.29% 뭐 상승하고 끝났네요. 다우는 약간 오른 거죠. 약간 오른 상태에 끝난 모습이고요. 월봉이 이달에 음봉이 나올 건지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자리인데요. 25월선 위쪽으로 일단 올라온 게 특이하죠. 25월선이 9번인데 이걸 다시 살릴지 한번 봐야겠죠. 바로 살리진 못해요. 많이 올라가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올라가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양봉 두 개가 있었죠. 저점에서 올라온 양봉이 두 번 있었는데, 오늘은 그 양봉 옆으로 음봉이 살짝 들어오면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나스닥은 살짝 꺾인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모습이 결론 나올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지금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오늘 81불대로 올랐었어요. 81불대로 올랐었는데 이제 서부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저는 80불인데 오늘 종가상으로 최고가가 됐네요. 그렇죠? 최고가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 3월 달에는요 77불 80불 그쵸? 여기가 이제 80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64불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끝에가 75불이니까 평당가 70불 전후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010불 전후니까 지금 10불 이상 평당가 올랐어요. 왜냐면 4월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4월이란 말이야. 4월부터는 다 80불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고 80 여기 요 내려오고 있는 200일선이 약 84불대니까 84불을 돌파해 버리게 되면은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서울 수 있죠.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무서운 상태인데 이게 이제 월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 올라가는 새로운 N자 파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거나 버티는 것이 맞을까? 특히 우리나라 엄청 많이 오르죠 요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오르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달 유가의 흐름이 뭐 원달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유가가 84불 넘었을 때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빠지지 않은 원달러. 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가요 안 빠져요. 안 빠져. 원달러가 지금 그 여기에서도 1323원까지 갔다가요 지금 내려왔는데 어저께 1322원에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원달러는 월봉상으로 좀 치우가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원달러도 주가도 오르니까 좀 당황스럽죠. 원달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니까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가짜인데 어느 게 가짜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시장을 끌어올리는 누군가는 환율까지 다루지는 못할 거예요. 환율은 정말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을 하면 정부 쪽에서 뭐 더 못올라가게 누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원달러가 지금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올랐는데 주가가 올랐다는 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달러가 지금 현재 200일선에 해당되는 가격 1324원 돌파해버리면 주가가 정말 오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원달러 방향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실제로 원달러는 요즘 원유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원유에 영향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 원유가 올라가고 원달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오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잘 버티고 있어요. 그것도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200일선 값이 1323원 24원쯤 되거든요. 이게 돌파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에 대한 뉴스가 요즘 상당히 많죠. 어저께 에코프로스가 장주에 80만원 때려 올리면서 뭐 펀드 매니저가 반성문을 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참 이해를 잘 할 수가 없는데요. MSCI 뭐 편입에 대한 이슈가 뭐 14일인가 15일에 나오죠. 그게 뭐 되면은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금 뉴스 보니까 여기 에코프로 첫 매도 의견 나왔다 이렇게 나오네요. 첫 투자 의견 첫 매도 나왔다. 하나증권에서 나왔네요. 근데 저는 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에코프로에 따라서 코스닥이 좀 올라오잖아요. 에코프로가 LG화학과 같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에코프로가 버블이거든요. LG화학과 에코프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80만원까지 82만원까지 갔다가 76만 9천원에 끝났는데 옛날에 OCI가 이랬거든요. 마지막에 장대 양봉을 한 20% 거의 상한가 근처 주고 한 번 더 준 다음에 무너졌던 기억이 있었는데 갑자기 왜 얘기냐면 지금 이제 그 아까 제목이 이거잖아요. 개미만 산다. 이게 다 여기에 몰렸어요. 개미가 에코프로 삼형제 다 몰렸거든요. 근데 신용이자가 9조 9천억이 됐고요. 공매도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익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코프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에코프로 선명한데요. 저는 에코프로를 LG화학과 한번 비교해보라 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LG화학과 비견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지금 제가 볼 땐 고평가 아니겠나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흐름에 따라서 뭐 코스피도 영향을 좀 미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